자, 15페이지 협회. 자, 이제 깜빡 졸다 보면 수업 끝나 있어요. 자, 이제 협회 우리 보겠습니다. 자, 협회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 협회는 이제 누가 설립하느냐인데, 자, 누가 설립해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중개인 포함 이 말도 있어야 돼. 중개인도 개공사니까. 자, 그들이 이제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제도 개선. 그래서 우리가 품질 개선 그랬죠.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하여한다가 아니라 저 주체가 틀렸어요. 주체. 그다음 300명 이상 일단 발기인의 돼 정관을 작성해요. 그리고 창립 초기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 다음 협회 이제 하부 조직인데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관. 그래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의 지위를 이거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협회 지부나 지회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국장에게 신고한다 그랬는데 신고는 여기다. 시도에다 하니까 시도지사에게 그리고 지회는 시군구에다 하니까 여기 등록 관청. 네. 신고는 여기다. 그런데 감독은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 이것은 국장이 한다. 이제 서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다 했고 다 틀렸어요. 네. 자, 그 다음 협회 공제사업. 자, 협회는 이제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이건 반드시 필수 기관이다 그랬고, 그 다음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라. 이제 얼마? 10% 이상인데, 자, 공제사고 발생, 공제급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비축해라 그랬죠.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책임 준비금을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 자, 그러려면 미리 뭐 해라? 승인, 국장의 승인을 얻어라 그랬죠. 네, 이건 맞네요. 그 다음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돼. 언제까지? 매 회계 종료 3개월 이내.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에다 뭐하라? 게시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공시해라? 일간신문이나 협회보. 자, 일간신문, 그 다음에 또는 협회보. 자, 이렇게 돼.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이렇게. 금감원장은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그렇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조사 검사할 수 있고, 그 다음 협회가 조사 검사 불응하면 500만 원이나 과태료. 그렇죠? 우리 공개감시조 이거 하면 500만. 자, 그래서 10번은 맞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상금 제도입니다. 자, 옳은 거. 자, 개공사가 아닌 자로서, 자, 여기 또 나오네. 개공사 아닌 자. 그러면 법정 문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 신고가 하면 포상금 주냐? 아니죠. 포상금은 무부증 광시다. 그러니까 개공사 아닌 자가 불법 광고했을 때 이게 이제 포상금 대상이죠. 그다음, 자,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신고 고발 포함이 되죠. 그러면 포상금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 준다 그러는데 수사기관은 포상금 어디서 준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신고 고발을 수사기관이 해도 되죠. 자,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그래서 국고에서 얼마?
50%네. 예. 자, 여기는 보조 있어요. 그 다음, 보상금은 예,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에 결정한 경우에 하나에 준다. 예. 이것도 맞고. 자, 그 다음, 등록관청은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소제기 기소유예 확인을 하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신청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결정일로부터 그래야지. 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 준다. 이렇게. 자, 등록관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자, 균등 배분 그랬네요. 2건 따로따로 아니면 균등이 아니라 최초 먼저 한 사람. 어? 예? 자, 그래서 최초 먼저 한 사람.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육 이제 보겠습니다. 자, 교육도 한 문제 나오니까 뭐 우리가 좀 체크할 것만 체크해 놓으면 되잖아요. 자, 교육은 이제 주로 시도의사인데, 자, 시도의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 소공사를 대상으로, 자, 실무교육을 받은 2년마다 연수교육. 그렇죠? 자, 개공사, 소공사가 연수교육 받고 2년마다. 그러면 연수교육 할 때 언제까지 통보해라? 2개월. 2년이니까 2개월 전까지 하라. 2년이니까 2개월. 그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냐 과태료. 그런데 예, 연수교육만 과태료가 있어요. 다른 건 없고. 예. 그다음, 소공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자, 여기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라고 했대요. 그럼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겠어요? 실무교육이었죠. 그러면 실무교육은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 맞아요. 이게 실무교육인데요. 연수교육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 법, 제도, 변경상. 연수교육은 여기에 법, 제도, 변경상에 들어가야 돼요. 그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다 그만둬서 한참 지나서 또 받아야죠.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는 신청일 전 1년 이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폐업했는데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중개업에 종사하면 안 받는데 1년이 지나면 또 받아야죠. 한 번으로 끝나고, 예. 중개업에 종사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고, 연수교육이 2년마다. 예. 그게 연수교육. 자, 그리고 실무교육은 32시간에서 44시간이라. 이것은 저기 우리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우리 중개업은 28시간에서 32시간이에요. 우리 중개업은 이것은 매수 신청 대리. 달라요. 시간이 다르다. 자, 그 다음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 대통령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공사 등의 사고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일단 사고예방은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개공사 등 해서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고예방 교육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 자, 그럼 이제 이 교육을 할 때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냐? 2개월이 아니라 10일. 자, 10일 전까지 통보를 해야죠. 자, 이제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이게 작년에 나오니까 올해 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작년에 출제자가 들어가면. 자, 일단 거래질서 교란행위인데, 그럼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너무 많아. 그걸 다 외울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해당되지 않는 것, 작년에 보증 설정이 나왔어요. 자, 보증 설정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중개대상물 광고 있죠. 광고 파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이거 허위 광고잖아요. 그럼 이것도 넓게 보자. 부당 광고. 부당 광고니까 광고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래지서 결혼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광고는. 그다음. 자, 국장은 거래지서 결혼 방지하게 신고센터 설치 운영한다. 그렇죠? 국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신고센터 이렇게 신고 고발하면 국장이 포상금 주냐? 아니죠. 포상금은 누가? 등록관청이. 자,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준다. 그 다음. 자, 신고센터가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아요. 그럼 이제 시도에서나 등록관청한테 조사나 조치를 하라고 그러죠. 그럼 이거 완료했어요. 언제까지? 이거. 여기도 10일이. 우리 모니터링 한 거 같아요. 날짜 10일.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 그럼 이제 신고센터가 신고인한테 통보해 주죠. 그 다음.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신고상 접수 처리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해라. 네. 매월. 자, 이것도 알아놔야 돼. 이것도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매월 10일. 자, 그 다음에 1번 옳은 거. 자,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서 자, 조금 이제 어려운 파트 이제 여기가 잘 틀려 이제 여러분. 점심 뭔가 소화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 자, 등록관청이 개공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그랬네요. 자, 우리 청문은 뭔만? 취소만. 업무정지는 청문이 안, 의견 제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 의견 제출. 그 다음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7일 내 증반납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도 취소는 반납하고 업무정지는 안 하고. 그 다음 개공사 사망으로 취소됐네요. 그러면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증반납하나요? 이런 거 없다고 그랬죠. 자, 법인 해산입니다. 이때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랬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대표자만. 지금 이 내용은 저기 매수신청 대리, 매수신청 대리에 다 해당하는 것. 네.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없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세대를 같이 한 자가 있었는데 삭제됐어요. 누가 돌아가서 정신없는데 그 반납하라고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실은 이것도요. 누군가 반납하긴 해야 맞아요. 근데 이걸 왜 없앴나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요?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또 그 아들이 몰래 영업해야 하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어때? 퇴신할 수 있다니까. 왜냐면 개공사 사망했다는 걸 등록관청이 알아요? 뭐 사망 신고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단속 나오면 이제 뭐라고 한다? 산에 갔어요 그래야지. 산에 갔어. 잘하네. 야, 잘하네. 산에 갔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산에 갔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건 반납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삭제됐어.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이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 자,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죠. 그러면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랬네요. 맞나요? 네. 오직 자격 취소에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취생활 했다고, 자취생활 5일 했다고 뭐 한다? 통보한다. 자취생활 5일 했다고. 그 다음에 제가 문제.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 자격 취소를 한 때에는 이를 5일에 국토부 장관과 그 다음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이 말을 뺐어요. 이 말. 다른이란 말을 깜빡 빠뜨렸어요. 근데 이거 없다고 틀린 거예요? 그냥 틀린 거 아니에요. 그냥 국장과 시도지사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자, 이것도 이제 바뀐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바뀌었는데 출제가 안 돼. 예전에는 국토부 장관한테는 보고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이랬어. 근데 레벨이 같은데 뭔 놈의 보고냐 해가지고 같은 이제 통보하는 걸로.
그래서 예전에 외울 때는 자취생활은 5일은 해야 보고 통보 보통이다. 자취생활은 5일은 해야 보통 자취생활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자취생활 5일 했다고 통보한다. 이렇게만. 자, 개공사가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럼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처분할 수 없다. 그런데 시효는 몇 년? 3. 이거 시효. 승계하고 혼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수험생들 맨날 승계하고 헷갈려가지고 틀려. 자, 6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라 그랬네요. 자, 누가 등록관청에 뭐에 대해서? 자격정지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체 없이. 누구에게? 쥐들. 예. 오직 자격정지에만 있는 거 이거. 맞아요. 이거 다 바꿔치겠어 시험에. 등록관청, 자격정지, 지체 없이, 시도지사 이거 다 바꿔치기해서 출제됐습니다. 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 서로 달라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줘야 돼요. 왜? 처분권자는 누구니까? 교부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잘 나와요. 맞았습니다. 일단 자,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 위법 행위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 아까도 나왔죠? 등록이 취소된 3년간 결격인데 거기에서 폐업 기간은 뭐해라? 공제. 공제한 남은 기간이 결격이다. 자, 그래서 결격 기간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뭐해라? 공제한 남은 기간. 자, 9번. 재등록 개공사가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럼 폐업 기간이 1년 이내라면 행정처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기억나나 이거? 승계 중개를 하다가 폐업하고 재등록을 했을 때 이때 폐업하기 전 위반 행위가 등록 취소고 또는 업무정지인데, 이때 폐업 기간이 등록 취소는 몇 년? 3년. 업무정지는 1년 지나면 처분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해당하는데 폐업기간 1년 이내라면 1년 지났다 안 지났다? 1년 안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지났으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례 이제 이런 게 좀. 자,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교부 받고 경기도 수원시 8달구의 사무실 개공사가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적발돼요. 자, 거짓기면 뭐다? 임치. 임치는 업무정지도 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업무정지 누가 때려야 돼? 등록관청이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8달 구청장 맞게 돼 있네. 자,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에다 사무실 차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돼요? 도로교통법은 징역 1년을 받으면 자격 취소라고 그랬죠. 일단 자격 취소는 교부한 사람이니까 경기도지사랑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자격 취소 사유인지를 찾아야죠. 자격 취소 사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건 맞아요. 자격 취소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그리고 직무와 관련한 형법상 몇 개 있었죠. 도로교통법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데 취소한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 얘기돼요. 결격이니까 등록 취소가 되어야지 자격 취소는 아니다. 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사무소를 둔 개공사가 업무 보정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자 덕진구청장이 50만원 과태료 처분했다 그랬어요. 자, 보증 설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임취인데 과태료 때렸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의무적 취소 사유니까. 그러니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려야지. 과태료 했으면 맡겨있다 안 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처분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바르게 연결됐냐 안 됐냐 이 말은. 자, 개공사가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외 과태료 한 번. 자, 합의 몇 번? 합의 3번이죠. 그런데 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네. 그럼 업무정지 몇 번? 업무정지 3번이 뭐다? 삼진아웃, 필치.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예. 업무정지 3번.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상습범은. 그 다음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개공사와 임시중개시설물 처분은 같다. 이거 처분 1년 1천에다가 임취. 이거 1년 1천 임취. 자, 승계. 자, 이거 승계는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폐업 기간이 지나서 이제 재등록했을 때 자, 먼저 업무정지 과태료, 그러니까 행정처분 얻어맞았죠. 이건 전과기로. 전과기로 이제 상습범 적용 안 받으려고 이걸 폐업함으로써 세탁하겠다. 근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는다. 자, 그래서 너는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 뭘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하라 그랬죠? 처분일로 1년. 그 다음에 이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위법행위가 등록 취소냐 업무정지냐인데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 몇 년 지나면 못 때린다? 3년. 업무정지는 1년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봐. 갑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2002 2월 8 3개월짜리 업무정지를 받았네. 자, 지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위에 거요, 밑에 거요? 위에 거 전과기로. 그러면 이때 처분 받았잖아요. 처분일로부터 이때 폐업한 것은 볼 필요 없고 재등록한 기간. 자, 1년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잖아요. 안 지났으니까 행정처분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가 아니라 승계되죠. 승계된다. 자, 두 번째. 이번엔 2023년 8월 1일 국토부령이 정하는 존속계약서 의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리고 폐업했다. 아, 그럼 이제 위반행위 저지르고 도망간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처벌이. 계약서. 자고로 계약서 이런 서식은 다 뭐다? 업무정지. 아,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이때 폐업하고 도망갔네. 그럼 이때 이제 폐업기간 따져야죠. 자, 1년 지났어 안 지났어? 1년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년 지났으니까. 업무정지니까. 자, 3번. 자, 이때 등록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또 도망갔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재등록했어. 자, 그럼 이것은 뭐예요? 여기 해당되는 거는 취소잖아요. 자, 그럼 3년 따져야죠. 3년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으니까 해당 처분할 수 있다죠. 있다. 3년 안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등록 취소인지 업무정지인지를 알아야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다 알려줬어. 여기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알려줬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냈어. 저는 이제 그걸 알아야 처분하게끔 이렇게 문제를 내서 어렵게 내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그거 다 써줬어. 그러니까 쉬워. 그러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졸리니까는 조금 더. 지금 얼른 엎드려. 잠깐만. 20분 쉴 테니까 좀 엎드려 주면서. 20분. 20분. 어떻게 정확히 하셨. 정확히.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이제 신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그럼 오직 무슨 계약? 매매계, 매매계. 그래서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 자,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뭐예요? 매매고. 교환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분양받은 오피스텔. 자, 전매. 이거 매매잖아요. 자, 임대차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 해당. 공급계약이 뭐예요? 매매죠. 자, 외국인이 증여계약인 토지를 취득했어요. 뭐예요? 증여. 자, 또 토지 공급 계약이니까 해당되고. 자, 입주권도 매매 해당되고. 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유상 계약이요. 이게 뭐예요? 유상 계약이면 매매도 되고 교환도 돼버려. 교환.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매매만. 이건 교환도 되잖아요. 교환도 되니까. 답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매매잖아요, 매매. 네. 전매는 산 사람이 다시 되파는 걸 전매. 매매를, 매매인데 전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매매는. 산 사람, 매매한 사람 한 번 또 매매한다, 전매. 자, 그럼 해당하는 거 1번, 3번, 5번, 7번, 8번 이렇게.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제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신고 옳은 거. 자, 국장이나 시도에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이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있는데 이런 건 전국이 다 해당돼, 전국. 전국이 다 해당. 그다음, 자, 이때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여기서 말한 부동산. 그리고 지분도 당연히 매매계약이니까 신고해야죠. 그 다음 면적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토지거래 거기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또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혼동해서 잘 틀려.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건 맞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일방이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신고하고 공동 제출은 달라요. 공동 신고는 둘이 협조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출은 혼자 해도 돼요. 자, 신고서 제출 대행자입니다. 그럼 신분증 일단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한테 위임한 사람한테 뭘 받아가라? 위임장. 그러니까 선양 날인 임명장과 신분증, 사본 첨부해라. 네. 근데 소공사 할 때는 이 위임장 필요하다, 필요 없다? 네. 소공사 할 때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신고관청은 신고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라 그랬는데 틀렸죠? 구축 운영하는 것은 국장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으면 검증 체계에서 검증을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이건 신고관청. 그러니까 뒤쪽은 맞고 앞부분 이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검증, 이것도 조심하세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검증은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자,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그랬네요. 그런가요? 이거 아직 출제 안 된 거라고 했어요. 보고해야 되고.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이 내용을 자,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네, 이건 맞아요. 아직 출제 안 된 거니까 꼭 알아놔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추가 신고하는 거. 자, 법인이 비규제 지역. 근데 법인은 규제, 비규제 상관없죠? 무조건 신고해야 돼. 그래서 실거래가 6억 미만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자금 조달 입주기 이거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6억 미만이라도 법인은 금액 상관없으니까 제출하라 이 말이야. 제출해야. 자, 법인은 지역 그 다음에 금액 상관없습니다. 자, 법인 외의자 개인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네요. 자, 그럼 법인 외의자는 6억 이상이니까 6억이네요. 해당되고. 그럼 자금 조달 항목별 징빙서를 추가로 내냐? 아니죠. 항목별 징빙서는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할 때 필요한 거죠. 비규제 지역은 필요 없어. 자, 9번 수도권 등에 소지하는 토지 매수입니다. 수도권 등이죠. 수도권 등은 1억 이상. 그런데 지분은 금액 불문. 그리고 수도권 외에는 6억 이상. 지분도 6억 이상.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계획을 추가로 신고해라. 자,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서류를 언제까지 줘라? 25일, 그래야 늦지 않게 30일 내에 신고한다. 그 다음 공동 매수의 경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부 매수인 추가나 교체될 때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추가나 교체는 안 되고 뭐 했을 때만 제외했을 때, 자, 제외됐을 때만. 그러다 제거당해. 조심하 그래. 그 다음 변경신고서죠. 변경신고할 때 계약대상 면적 변경 없이 물건 금액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라. 이때 사본이 필요해요. 원래 신고할 땐 사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본이 필요할 때가 이제 이때 필요하고,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때 있죠. 그때 사본 필요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를 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죠. 신고,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해야 돼? 당사자. 그런데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이거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의무.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죠. 보증금 6천, 월차임 30. 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초과하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차임 증감 없는 갱신 계약을 할 경우 신고를 해라. 그런데 맞아. 자, 이거 보증금 차임 증감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임대차 당사자는 신고를 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네요. 자, 주택 임대차는 변경 신고 해제 두 개 다 뭐다? 의무. 정정만 할 수 있다고 변경해야 한다. 네, 맞아요. 자, 16번.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주택을, 자, 군지역은 광역시와 도, 경기도 뭐 무슨 도 해가지고 경기도, 광역시와 경기도 소재의 군지역만. 보증금 6천원, 월세 50. 이거 하나만으로도 초과하면 되죠.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내 기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였다. 맞겠나요? 자, 신고 관청이 기장군 소재니까 기장군수가 신고 관청이고, 임대차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경우, 둘 다 500만 원이에요. 단순히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500. 그 다음에 이거는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거짓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가 3천만 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 18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조사 시작 때, 이거 일단 얼마짜리야? 3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는 3천. 외의 자료가 500. 자, 이 사람 자수해요. 광명 찾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자료는 자수 안 해도 안다고 그랬죠? 자료 제출하라 그랬다. 자, 그래서 틀렸고. 자, 신고환청이 개공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자, 부과일로부터 15일이 아니라 10일.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 환청한테 통보해라. 이거 아직 출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출제 아직 안 됐어요. 그다음 신고환청이 적발하기 전에 실거래가 거지를 신고한 자는 신고 고발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포상금 주죠 우리가. 근데 포상금은 이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태료의 얼마큼? 20%. 예. 그리고 한도액은 1,000,000원. 예. 맞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틀린 거. 자,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 전매계약입니다. 그럼 이런 걸 금액을 쓸 때 부가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이때는 포함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외. 네, 맞고요. 자,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합니다.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용도도 체크하라 그랬죠? 네, 매수 용도도 다 체크해야 돼. 자,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공급하는 계약. 그렇죠? 이게 이제 공급계약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사업자가 어떤 경우여야 된다?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할 때 이게 체크해라.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있고. 자, 4.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그랬는데 집합 건축물은 뭐다? 전용 면적. 전용.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근데 이번 모의고사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합합 면적 쓰라 뭐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다음 물건 별 그랬잖아요. 물건 별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 그런데 총 실제 가격은 토탈이잖아. 토탈이니까 뭐 해야 돼? 전체. 그래서 합계 금액을 써라. 여기서 다 힌트 찾을 수 있어. 외우고 말고.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은 그렇죠.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 종전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조합은 입주권. 자, 외국인 등 특례 규정입니다. 옳은 거. 자, 외국인이 국내 토지나 건물, 소유권, 지상권 취득하는 경우 특례 규정이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소유권 취득할 때는 하는데 지상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외국인 특례는 소유권 취득할 때만. 소유권. 그다음 외국인이 경매로 국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경매는 뭐예요? 계약 이외. 계약 이외니까 소유권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죠. 그럼 매각 결정기일에 소유권 취득해요?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그때로부터. 그리고 이거 300이 아니라 100만원. 계약 이외에는 100만원. 자, 외국인 등이 자, 그러니까 이 지문 하나에 여러 개 넣었다니까. 최대한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압축해서 한 거니까 꼼꼼히 잘 봐야 돼요. 지금. 자, 외국인 등이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허가 받나요? 이건데. 문자야 군대 간다니까 어때?
상수 이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없잖아요. 이것도 자연환경 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야. 이거는 국토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안 들어가. 이거 시험에 나왔어. 많이 틀렸어. 문자야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이때 많이 틀렸어 사람들. 출제자도 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운다는 거 알아요. 출제자도. 그래서 이거 국토법상 자연환경 보존지역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법이에요. 아니 상수원도 나왔고 저것도 나왔다니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글자 따서 외운다는 거 같다니까. 출제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것은 며칠 내 허가를 해줘라. 그렇죠. 30일. 이것만 30일, 15일. 나머지는 다 15일인데. 자, 5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자, 그럼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인가요? 하면은. 자, 그러니까 군문자에는 허가 대상이잖아요. 자, 여기는 2년 2천이에요. 그 다음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절차.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자, 신고관청이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하고, 그럼 이제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다시 1개월 이내 국장에게 제출. 그리고 세종시장은 다이렉트로 국장. 언제까지 세종시는? 1개월 위에 거. 위에 거. 세종시장은 신고관청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세종시장은 1개월 이내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시도지사가 1개월 하는 거잖아요. 세종시장은 신고관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가지. 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단순히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려가 있어도 한다고 그랬죠? 네,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어도. 그 다음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여기는 없다. 그다음 지정권자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이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이거 이번에 신설된 내용인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이 세 개 알아놔야 돼요. 허가 대상자, 허가 대상 용도, 지목 이 세 개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고 5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 공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 국장은 지정기간이 만료된 허가구를 계속하여 다시 지정할 때 도시계획인의 시의무를 생략할 수 있나요? 재지정할 때? 아니요. 재지정할 때 생략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 똑같이 걸치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해? 재지정할 때 추가적인 절차. 의견 청취. 의견 청취. 그러니까 국장이 할 때는 누구 의견 청취? 뭐? 중도인? 아니, 의견 청취.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청취.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자기보다 아래 단계, 거기 의견 청취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 여기만 이제 지역 주민이 아니라 행정청. 방금 말했죠? 행정청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자,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랬는데, 자, 시군구청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죠? 네. 자, 허가구역을 지정한 다음 날부터 허가 받아라 그랬는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음 날은 허가 안 받죠. 이거 시험이 잘 나와요.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냐면 5일 후. 5일 후. 그 다음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자, 공동으로 그랬죠? 네. 공동으로 허가 받아야 돼요. 자, 녹지지역에 소지하는 400제곱미터 농지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거 허가 대상인가요? 6, 1호, 1호, 200. 녹지는 200 넘으면 허가 대상이죠. 조심하세요. 농지에 현혹되면 안 돼요. 도시지역 밖은 농지가 500이죠. 근데 녹지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도시지역 내잖아요. 그러니까 200 넘으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농지 찍히면 큰일, 여기에 꽂히면 큰일 나요. 조심해. 자, 11번. 허가구역 지정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허가 대상 면적이 아니라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분할했을 때는 꼼수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 막기 위해서 허가 대상 면적이 아니더라도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무조건 뭐해라? 허가 받아라.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무조건 허가 받아라. 자, 그러니까 틀렸죠? 여기다 틀렸고. 자, 토지거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국가나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다시 말해 국가기관들이네요. 그러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처리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그러니까 이제 15일이잖아요. 처리기간이. 아무 얘기 없어. 선매협의 통지도 없어. 그럼 그게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사건 보호와 관련하여 사건 보호. 자, 옳은 거. 허가 신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처분, 불허가 처분 다. 그 다음 허가 또는 불허가 받은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 청구는 어느 때만? 불허가. 허가가 아니라 불허가만. 불허가. 허가해주면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이거 선매 있잖아요. 선매. 그래서 시군 매수할자를 지정하여 매수할자라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한다. 아, 선매가 아니라 그냥 이거 매수 청구했을 때죠. 그럼 공시지가로 산다 그랬고, 그 다음 자,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한다고 그랬죠. 이건 매년 1회 이상.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자, 이렇게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을 안 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들이 이제, 자, 이제 이행 강제금 이런 게 나오죠. 자, 허가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선매 대상이죠. 그런데 허가받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이용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선매자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하는데 이게 이제 선매. 네, 맞네요.
그 다음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요, 그 지정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선매 협상을 일단 해라. 그래서 15일 내에 협상을 해서 그 다음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끝내라? 1개월. 1개월 이내에 끝내라 그랬어요. 자,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협상한다고 그랬죠. 협상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감정가. 그런데 이제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불허가만 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허가 또는 불허가. 예. 6번이 아, 5. 아, 이것도 봐봐 얼른 다시 6번. 그러니까 아까 한숨 잘하니까 왜 안 자니까 이러니까 그랬죠. 확실히 5로 맞다요? 네, 5로 되어 있어요. 지문. 잠깐만요. 이번에 예, 이거 예, 감정가. 예. 구분하라니까요. 이거 맨날 강조했잖아요. 자,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럼 허가 받으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허가를 때렸어. 그럼 계약을 못 하죠. 그럼 토지 소유인 입장에서 팔고 싶은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못 팔잖아요. 그럼 니네가 사라 하고 국가기관한테. 그럼 이제 국가기관이 이걸 사는데 이때는 공시지가. 왜? 가격 거품 있는 거 인정 안 하겠다 이거. 그것을 매수할 때는 공시지가로 사요. 그런데 선매는 공익 차원에서 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이거야. 국가기관.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야 돼. 이건 선매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싸게 사겠다 하면 누가 협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협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가격을 한다? 감정가. 자, 그러니까 구분하세요. 매수 가격은 뭐다?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 이거 구분해야 돼요. 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구분 되잖아요. 니네가 사라 할 때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국가기관이 협상해서 살 때는 감정가.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동안 이거 좀 체크 안 했나 보네. 이거. 아니, 공시지가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국가기관이 투기꾼들한테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땅이 내 땅 아니라 자기 땅값 올랐다고 막 자랑하는 옆집 땅인데 국가가 사는데 그걸 다 인정해 주지 않고 공시지가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 땅이면 열받죠. 공시지가보다 지금 토지를 허가하고 땅값이 많이 오른대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는데 그게 투기꾼들 달려들어서 막 거품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기관이 살 때 그걸 다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시지가로 사겠냐 그렇게 접근하면 답 안 나와요. 투기꾼들한테는 그냥 싸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토지 이용은 자, 여기도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도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제 그러면 이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부분 다 몇 년? 자기 집 짓겠다, 농사 짓겠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 다 몇 년? 2년. 그리고 무슨 사업이다 그러면 4년. 그리고 5년짜리 2개 현상 보존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거기 딸린 토지 취득할 때 그것만 5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안 해. 그러면 몇 개월? 3개월. 3개월 기간을 정해서 구두 또는 문서가 아니라 문서로만. 너 빨리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해 하고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 말이야. 구두로 하면 나 들은 적 없다 그래요. 자, 그랬는데도 개기고 말 안 들어. 자, 그러면 이행 강제금 때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30% 이하가 아니라 이것은 허가 위반자한테 때리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이행 강제금. 이행을 안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뭘 때린다? 이행 강제금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예요? 이거 10% 범위 내. 그럼 10% 범위 내 이행 강제금 때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 이행 강제금은 뭘 기준으로 한다? 이때는 토지 취득가액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3개 공시지가냐 감정가냐 취득가액이냐 이거 다 구분해야 돼요.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행 강제금을 강제로 뺏는 거니까 투기꾼들한테 많이 뺏어야 돼요? 적게 뺏어야 돼요? 많이 뺏어야 돼.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지고 거품이 있는 그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3개를 구분 잘해야 돼요. 다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때 10%가 우리 어떻게 한다? 방치하면 얼마? 방치 10%. 그 다음에 임대해줬다 7%. 방십 임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 마음대로 변경했다 5%에서 변 5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다 외워야죠. 자, 5번. 자,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네요. 그러면 그 전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취소해요? 이것은 징수해요? 이거는 징수해야죠.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 처분 고집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제기한다. 30일. 우리 제기는 몇 개 찬다? 30개. 제기는 30개 찬다 이랬잖아요. 30. 자, 신고무자나 신고무자 아닌 자가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해요. 그럼 이 사람 거짓 신고는 다 포상금 대상이죠? 자, 거짓 신고는 다. 그러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 줍니다. 이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얼마를 포상금 준다? 20%. 네, 20%를 포상금 준다. 맞죠? 그 다음 포상금 지급 결정 통고받은 신고 고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해요. 신고 관청한테 제출해야죠. 그럼 이제 신고 관청은 신청서가, 자, 여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여기는 2개월. 우리 중개사법은 조심하세요. 여기는 접수된 날로부터고, 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네. 그냥 쭉 다음에 1시간 만에 다 끝낼게요. 졸면 안 돼.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라. 얼른 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명법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제 한 1시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잘 따라왔어요, 진짜. 다른 학원은 6시까지도 잘 안 끝나, 이게. 막 헤매니까 설명을 2번, 3번 해야 알아듣고. 근데 예습을 잘 해왔나 보네. 오늘? 예습을? 우리는 소수 정예 특공대반이라 그러죠? 우리는 입시로 따지면 우리는 스카이반이요. 다른 데는 이제 인서울반, 자리만 끼게야 인서울반인데 우리는 스카이반이야, 스카이반.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일당 100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잘 따라와. 나도 깜짝 놀랐어. 신도가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알든 모르든 그냥
아니 근데 대답 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대답 다 잘하고. 아. 빨리 끝나고 싶으면 무조건 예 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이제. 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명법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양자간 명신탁이에요. 이자간이죠. 이자간. 그럼 신탁자는 명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냐인데, 이 약정이 뭐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계약 해지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체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이건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상회복할 수 있다. 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신탁자. 그러니까 내 거니까 돌려줘 찾아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 명신탁 그러잖아요. 상호 명신탁은 명신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우리 상호 명신탁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그리고 신탁법이랄지 다투법에 따른 신탁 등기하는 것도 다 뭐다? 제외. 그래서 제외되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 또 종중 외자 명의로 한 거 그 다음에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기관이 한 거 이 세 개는 특례라고 그랬죠. 특례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즉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 등기는 유효.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게. 유효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유효한 명신탁. 민법에서는 유효한 명신탁 이래요. 자, 그럼 이거 유효잖아요. 그럼 이거 명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유효라니까. 이때는 할 수 있어요. 유효한 명신탁은. 왜? 이게 유효니까. 그래서 명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명신탁에서는. 이거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에서 다. 자, 그래서 구분 잘해라. 구분 잘해야 됩니다. 자,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자, 갑을병인데 자, 병한테 이렇게 등기 넘어갔잖아요. 이게 무효니까 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가 다 유효인가요? 그렇죠. 약정은 여전히 뭐다? 무효. 그리고 등기만 유효. 명의신탁 및 그에 따른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만 3자가 수탁자 취업은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반사회 질서 위반했다. 그때는 뭐다? 무효. 이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7번. 자,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또 불법 원인 급여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이임으로 처분했어요. 그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는 다 안 된다. 횡령죄. 자, 신탁자가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자, 이때 과징금 얼마? 30% 범위내. 30% 범위내에서 때린잖아요. 그럼 빨리 실명 등기 해야 될 텐데 1년이 들어도 아직도 등기를 안 해. 그러면 이행 강제금 때리죠? 1차니까 얼마? 그렇죠. 10%. 이때는 10%라고 했죠. 과징금 때리고 1차니까 10%. 또 안 하면 2차로 때려. 2차니까 그때가 20% 이렇게 되죠.
그건 다르지. 그건 형벌. 다 얻어맞아. 그러니까 엄청 세게 때린다니까, 신탁자는. 그러니까 신탁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다 얻어맞아. 다. 왕창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명의신탁 할 부동산 없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 할 부동산 없으니까 우리는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가진 자가 잠 못 자고 불안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가진 게 좋은 게 아니야. 적당히. 세금 안 내려고 막 빼돌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 하지마. 아니야. 그 행복한 게 아니야. 우리 행복하자고 다 하는 건데, 응? 행복한 거 아니야. 자, 우리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 그렇습니다. 자, 임차권은 그 임차주택이 경락이 소멸한다 그랬어요. 일단 경매로 넘어가면 소멸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거 아주 중요한 법조문이잖아. 그 다음 임대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주택임대차는 여기가 2개월 6개월. 상가가 6개월에서 1개월. 상가가. 그 다음 임대인의 목적주택 전부 또는 일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자, 이렇게 철거나 재건축입니다. 그럼 이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요. 여기만 대부분이라고 했죠. 다른 데는 다 전부 또는 일부인데 여기만 대부분 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했을 때, 그럼 억울하게 쫓겨났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반대. 합의가 없으면 다음 이 셋 중에 뭐다? 큰 금액 그랬죠. 그래서 갱신 거절 상실, 환산 올 차임이 몇 개월? 3개월. 그리고 그 차액이 몇 년치? 2년. 그리고 이제 손해액 해가지고 이 셋 중에 큰 금액. 주로 2년치 이게 제일 크다고 그랬죠.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그냥 2년치 그 월 차임에 차액의 2년치 해가지고. 자, 대항요건입니다.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를 옮겼다 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거 많이 했죠. 자, 임차주택을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받죠. 그러려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 수령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이 양수인이 누구다? 경락인, 경락받은 사람한테 줘라 이거.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법원에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 7번. 자, 이제 우리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차이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데,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요. 근데 이게 O라고 돼 있다는데 7번 X로 고치세요. 7번에 답이 O라고 돼 있는데 X로 고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로써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에요. 우선변제 받는 거지 경매를 하는 거 아니다. 자, 소액 임차인을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입주와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최우선이냐? 아니죠.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필요 없죠. 그냥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 다음 10번에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과 임차인의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은 애 다 같아. 자, 그럼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왜냐면 주택인도의 대항력은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우선한다가 아니라 저당권이 임차인보다 빠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1번. 임차인은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거 집행할 수 있다. 임차인이 막 차일피일 미루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했어. 그러니까 이제 A가 이제 이사 나갔어. 그러니까 방이 비니까 B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럼 나중에 들어온 사람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우선 변제는 행사할 수 있죠. 최우선 변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는 할 수 있는데 최우선,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는 이미 A가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안 돼. 우선 변제는 겹치지 않잖아요. 순서되니까. 그러니까 최우선이 안 된다. 자, 증액 청구입니다. 자, 20분에 즉 5% 넘지 마라 그랬죠? 네. 자, 그런데 지역별 이런 걸 고려하여 20분 증액 청구 사항안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 이제 주택임대차가 이 조문이 추가됐어요. 그렇게 시험이 안 나와. 자, 그러니까 그냥 5% 넘지 마라 이 정도 알아도 돼요. 근데 그 지역 조례로 우리는 4%까지만 인정하겠다. 3%까지 인정하겠다 그런데 5%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더 깎게 만들겠다 이건데 잘 안 물어보더라고. 일단은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증금 월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자, 지금 5% 넘지 마라 이거 있죠. 임대차 종료돼 재계약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증액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자, 15번. 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의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 내 연 2%를 더한 거하고 비교해서 높은 거 낮은 거 이걸 넘을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수치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분쟁 조정합니다. 그럼 이제 조정을 해서 통지를 해줘요. 그런데 당사자 이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이네? 14일. 그래서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수락한 거다, 거부한 거다. 거부. 자, 그래서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상가. 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하는 우선 변제 규정은 지역별 적용 대상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적용되나요? 자, 상가에서는 지역별 서울 같으면 9억이라고 그랬죠? 그걸 초과하면 3대표 개개인권 해지. 그것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항력은 되는데 확정일자는 돼야 안 돼. 우선 변제. 3대표 개개인권 해지 여기 없잖아요. 우선 변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몇 년? 10년. 이거 넘지 마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적용되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법정갱신은 나가라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아니라 뭐 20년, 30년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적용된다. 이게 틀렸대. 자,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 거절 통지를 했어요. 그럼 묵시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판례 이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상가는 1개월 전까지 하라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만료일까지 얘기해도 여전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아직 출제 안 된 판례예요. 자, 4번.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의 해지 통지할 수 있냐? 이건 주택에만 있다고 그랬죠. 상가에는 이거 없어요. 주택에는 이게 있는데 묵시갱신 준용해서, 근데 상가는 안 돼. 이거 안 됩니다. 자, 지역별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의 경우. 자, 그러면 3대표 깨갱권, 그러니까 깨갱 이거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요? 아니면 초과해도 돼요?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 서울에서 10억이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을 인정을 하되 지역 주변 이런 걸 반영해서, 물론 이제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 봐서 10%다. 그럼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권리금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계약을 안 해. 그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권리금 받고 나갈 텐데 이유도 없이 계약을 안 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임대인이 상가를 무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예요? 그때는 계약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 자, 1년 6개월. 이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1년 6개월. 근데 1년 6개월 동안 할지 안 할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 법이 좀 이상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절해놓고 이제 나가면 한 두세 달 뒤에 새로 세입자 받아들이면 어쩔 거야. 이거 좀 이상하게.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금 방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 이건 시효가 있는데 이때 시효.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랬는데, 아니, 손해가 발생한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항상 기간이 나오면 기산점을 꼭 보라. 이거 민법에서 출제됐어요. 민법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민법 4년 전인가? 그러니까 민법까지 제가 다 뒤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건 겹치니까. 민법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민법에서 기산점 그거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손해 발생한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임대차 종료한 날. 임대차 종료한 날이에요. 또 민법 선생들이 이제 이거 나오니까 뭐라고 바꿔치냐, 모의고사 보니까 권리금 방해받은 날로부터 3년 내, 또 이렇게도 장난치네. 권리금 방해. 자, 근데 그게 아니라 뭐다?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자,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행 권리금, 높은 금액 낮은 금액, 낮은 금액,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거. 그래서 낮은 걸 넘지 못한다. 자, 국장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우리 표준 권리금 계산. 자, 여기 권리금이니까 뭐예요? 기억자, 국장 같은 기억자 돌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자, 틀린 거.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소멸한다 그랬는데 기억나나요?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질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나 받고 나갈래요? 그러면 저당권처럼 돼요. 그래서 소멸됩니다. 자,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을 인수한단 말이고요. 자기가 경락 받았어도 그걸 돈을 줘야 넘겨받지. 그렇지 않으면 넘겨받을 수 없다. 그 다음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야, 네 돈 갚아 라고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맨날 틀려. 잘 알아요. 맞아요. 그 다음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치는 유치권자가 나타났어. 그럼 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이건 가짜로 그랬죠? 그래서 경매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난 사람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치권에 대해서는 좀 알아놔야 돼 이렇게. 자, 경매 절차에서 매수 신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해 경매가 취하됐어요. 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돼야죠? 경매가 취하됐으니까. 그 압류 묶었던 효력은 자동으로 풀린다. 그만. 자, 그 다음 공유물 지분 경매의 경우 공유자는 매가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땐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인데, 그랬잖아. 우리 경매에서 1등이 나타났으면 우선 매수 할래요? 그 자리에 산다고 그랬죠? 경매하는 날. 그러니까 매가 기일. 매가 기일이에요. 네. 그때 이제 자기도 최저 매가 가격 10% 보증금 똑같이 하고 내가 살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매각길에 이제 입찰하는 사람은 보증금 걸어야죠. 보증금은 자기가 쓴 금액이 10%예요? 아니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런다고 그랬죠. 그 다음 차순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차순위 쓴 금액이 얼마야 돼?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것보다 많아야 할 수.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여러 번 나왔어 지금 시험에. 자, 뒷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7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고보증금. 자, 항고보증금 뭐다? 매각 대금의 10%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하고. 그 다음 농취증 등 매각 목적물 취득에 필요한 증명이나 허가. 자, 이것은 언제까지 제출해라? 매각 기일은 경매하는 날. 경매하는 날 지가 1등이 될지 안 될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매각 기일이 아니라 매각 결정기. 그래서 이제 이때 가지고 오면 허가, 안 가지고 오면 불허. 자,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이야. 매각 결정기일. 근데 경매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부분이에요. 맨 나온 거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막 식상하니까 이제 전혀 보지도 않았던 막 법조문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조문 볼 수 없어. 법조문이 300개가 넘어요. 민사집. 법무사 준비하는 사람이 1차 과목에 민사집행법인데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들은 경매하려면 그 시험 봐야 돼. 걔들은 약간 머리가 멍청하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는 그 법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한 1시간만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 왜? 똑똑하니까. 자, 그 다음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 아까 전세권 있죠. 배당 요구하면 소멸, 배당 요구하면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어. 소멸될 줄 알고 참가했는데 나중에 난 맘 바뀌었어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기가 지나면 처리할 수 없고. 이것도 잘 나와요. 그다음 자, 허가를 받은 매수인이 채권자네. 그러면 자기가 2억 5천 썩어서 1등이 됐어. 납부하고 또 배당 받고 그러지 않고 쌤쌤한데 말이죠. 상계할 수 있다.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이 사람 채권자라는 거 알아? 몰라? 알잖아. 아니, 등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배당 요구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 또 배당 요구 안 한다. 경매를 신청했을 때 기억나죠? 임차권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일단 안 해. 자, 주택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이거 먼저 대항력 확정일자를 받았어. 근데 그래도 당해세가 먼저 배당받았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자살하니까 당해세만큼은 누구 준다? 전세권자. 이 사람 준다고 그랬죠?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거. 자, 매각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에 의해 점유하고 있다.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대항력이 있으면 쫓아낼 수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가라고 해가지고 안 나간다고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없는 사람을 쫓아내는 거지 대항력 있는 사람은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확정일자 있다고 해서 못해. 아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었잖아요. 그건 강제 경매잖아요. 그렇게 경매는 할 수 있다. 대신 그때는 이제 방 비운다 안 비우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비우고 그거 다 기억나잖아요. 반대음행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 하지 않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판결을 받아서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확정일자 받았다고 살 수는 없다. 그거 구분 잘해야 돼. 그거 잘 틀려. 시험에 잘 나와. 그거. 자,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 있는 사람이니까. 자, 매수 신청 대리. 자, 라스트.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지금? 근데 지금 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잘 따라오고. 혹시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예습 조금 하면 돼요. 우리 책에도 보고 그리고 또 동영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 뒷부분 여기 하니까 미리 한번 보고 또 백선 할 때도 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따라요. 자, 매수신청 대리 보겠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사입니다. 그럼 이들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실무교육 누가 받는데 개공사 직접 받으라고 그랬죠? 소공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는데 아하 여기는 누가 주관한다? 지방법원장이다? 그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그랬잖아요.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등록 관청이 지방법원장이요. 이것만 조심하라니까. 이거 바꿔치기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1번 X 왜? O라고 돼 있어? O라고 돼 있다고? 오, 그러네. 자. X입니다. O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개공사는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행위마다 대리권 문서 제출하라 그랬죠? 네, 대리행위. 그 다음 법인 같으면 이제 자기가 대표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대표자라는 걸 추가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표자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맞고 그 다음 3번 개공사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법원에 직접 출석해라. 이건 많이 봤죠? 그래서 소공사 못해요. 그 다음 여기는 확인설명서 몇 년 보존한다? 5년. 뭐 이런 것은 쉽잖아요. 자, 그 다음 개공사가 사무소를 이전합니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랬네요. 자, 여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아까 앞에서도 잠깐 나왔죠?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법원장에 신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했으면 이전한 날, 휴업했으면 휴업한 날로부터 10일 내 이렇게. 그다음 개공사가 이중으로 등록 신청하면 이건 돼 안 돼? 여기는 안 되죠. 금지행위다 이 말이야. 자, 이중으로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본인이 매수 신청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은 이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건 되지. 아니 나도 개공사가 나도 개인적으로 경매 참가해. 그건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거 하는 것은 안 돼, 등록을.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리해 준다고 해놓고 자기도 참가, 이거 안 되는 거지. 근데 대리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아니 여러분도 경매 물건 좋은 거 있어, 참가해 못해 하잖아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만 틀린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돼 이거. 앞부분이, 아니 앞부분만 맞았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하는 것은 금지행위인데 본인도 매수 신청은 참가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매인청 대리 보수 지급입니다. 약정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 1. 기억나나요? 이거 잘 나와요. 대금 지급 기한 1. 그리고 여기는 영수증 작성해서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개사법 없는데. 근데 여기 영수증 보관 얼마 한다고요? 없다. 보관은 없다. 그 다음 지방법원장은 중개업무 휴업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기억나나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매수청 대리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중개업을 자 일정 기간 휴업해서 못해, 또 업무정지 얻어맞아가지고 이 기간 동안 못해.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매수청 대리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필요적 업무정지, 의무적 업무정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필요적.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왜? 못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도 못해. 자, 그래서 필요적 업무정지.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이래야 돼. 할 수 있다 이러면. 그 다음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 때렸습니다. 여기는 10일 이상 기간을 그랬어. 여기는 10일 이상. 의견 진술하죠. 서면 또는 구술 다 돼요? 아니면 서면만? 네, 다 됩니다.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 진술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취소는 청문, 정지는 의견 제출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의견 진술이에요. 10일 이상입니다. 자,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 다 정리했네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예, 다시 오답 체크해 드릴게요. 예,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다시 여기 체크되어 있어요. 자, 32페이지 맨 뒤에 보세요. 정답. 맨 뒤에 펴세요. 맨 뒤에. 32페이지 거기 3편 중개실무 있죠? 3편 중개실무에서 2번에 7번 2번에 7번 거기 5가 아니라 X. 그 다음에 5번에 1번 5번에 1번 X. 5가 아니라 X. 3번에 7번 어디 상가? 잠깐만요. 상가 잠깐만요. 내용을 볼게요. 상가 3번에 상가에 3번? 상가에 7번. 아, 이게 5로 돼 있다고요? 아, 그래요? X 맞아요. 아까 설명을 했죠, 제가. 상가가 3번이네.
그 다음에 또 오, 맞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휴업했으면 휴업한 날이 사유 발생. 자,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앞쪽으로 넘어와서, 자, 31페이지. 31페이지. 거기 8번 보세요. 8번에 8번. 8번에 8번이 X가 아니라 O. 그 다음에 1번. 자, 01이죠? 1번에 13번. 13번에 X가 아니라 O. 답보고 할까봐 일부러. 자, 이렇게 해서. 자, 못 찾으면 뭐 옆에 또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맘 먹고 한 2시간 앉아서 집중해서 보면 다 못 봐. 다. 아니야, 더 안 걸려. 그러면 2시간 만에 한 과목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또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괜히 필요 없는 거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 안 나온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책하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